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본인이 한 그 방송을 열심히 이제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도 무척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모니터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류는 좀 뭐 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방송을 준비하고 하긴 했는데 뭔가가 좀 불편해서 남이 좀 안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물론 전혀 안 듣는다면 그게 좋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단발성으로 그런 마음에 좀 뒤로 주춤하면서 휴일 때 오히려 아주 마음 편하게 방송하는 듣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 종류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보고 뭐 편집을 하고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되는 내용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정치의 소란이고 미국 정치의 소란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위치의 나라의 힘을 가질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그 기로에 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내용 가운데에 왜 민주당이 케빈 맥카티를 표로서 하원 의장으로 살릴 수 있는데도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제가 오늘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특히 이코노미스트의 하나의 기사와 애틀란틱의 한 서너 개의 기사,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 그 밖에 이제 여러 매체들을 좀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은 뉴욕타임즈입니다.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요 정당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의 모든 기준에서 여전히 기능을 합니다. 온건파와 진보파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떠들어도, 일한 오마르라는 의원이 떠들어도 지도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잡습니다. 그들이 한두 명이, 서너 명이 다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실질적인 법안 많은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지만 의회의 민주당은 특히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그 단결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단결.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화당은, 저도 이건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제가 늘 뉴스를 했기 때문에요. 공화당은 내부에서 굉장히 분열돼 있었고 점점 극단적으로 갑니다. 수많은 공화당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공화당원들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선거에서 진 거다, 이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케빈 맥카티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민주당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코로나 백신은 효과가 전혀 없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코로나 백신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후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거 다 가짜야, 혹수야 하는 믿음을 공화당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을 폭력적으로 공격해서 경찰도 폭행하고 여러 명이 그 결과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를 포함한 그 주변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 공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었다고 말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긍정성일 겁니다. 그러므로 케빈 맥카티의 하원 의장의 몰락은 공화당이 급진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가장 최근의 신호입니다. 한 명이 주도를 해서 룰까지 바꿔서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 그 한 명의 주도로 결국은 하원 의장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입니다. 1789년, 이때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2달 전에 미국의 의회가 처음으로 뉴욕의 페더럴 홀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34년 동안 하원 의장을 자당에서 쫓아낸 것은 이번에 케빈 맥카티가 처음입니다. 공화당의 내분과 분열로 생긴 일인데, 반란 등으로 생긴 일인데, 공화당은 최근에 3명의 하원 의장을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번에 투표로 쫓아낸 것은 처음이지만 그 전에 두 사람은 바로 직전에 폴 라이언, 그리고 그 전에 존 베이너, 이 사람들도 역시 티파리, 프리덤 코커스 이런 사람들의 그 반란, 아주 극단적인 것에 기능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해도 해서 스스로 두 사람은 사임을 했고, 케빈 맥카티는 어떻게 끌고 가볼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다가 이번에 한번 연방 정부를 폐쇄하지 않겠다고 민주당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정부 폐쇄를 막았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여러 가지 케빈 맥카티가 쫓아낸 그 이유가 있지만 그게 제일 표면적인 이유고요. 건전한 양당 체제, 지금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런 양당 체제라는 것은 초당적인 거래를 하라고 양당 체제가 있는 건데,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정부를 열게 했다고, 초당적인 협상을 했다고 한 명이 발의해서 8명이 반발을 해서 210명이 케빈 맥카티를 지지한다고 하는데도 쫓겨난 공화당이기 때문에 다음에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누가 되든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명만 이렇게 하면 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하겠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기를 미국의 정치에서의 불문율이 프랑스 혁명까지 거슬러 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의 불문율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혼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상원과 하원 가운데서 상원은 조금 더 어른스럽습니다.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2년 뒤에 또 선거를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하원이 야당이 장악하고 특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항상 혼란이 있는데, 빌 클린턴 시대에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 그리고 오바마 시대에도 역시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었을 때 연방정부 폐쇄, 그땐 잠깐 있었던 거고, 트럼프 때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때는 장벽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돈 마련해라 하는 그 여러 가지 우선순위 등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하원이 공화당인데도 간신히 정부 폐쇄를 막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미국 밖에서 말해줍니다. 미국이 지금요,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98%까지 갔습니다. 이런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차기 하원 의장이 되더라도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절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것을 지킬 수 있어? 하원이 야당이면 불안해한다는 거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폴란드도 곡물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도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과 친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금만큼 적극적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기로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확보하긴 하겠지만, 지금 보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공화당에서 누가 하원 의장 후보가 되느냐 결정을 하고 수요일에 투표를 하는데, 이게 한 번에 그날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나흘 동안 15번 케빈 맥카티가 프리덤 코커스와 극우주의자들에게 많은 걸 양보하고 그 자리를 얻었잖아요. 이번에 며칠이 걸릴지, 몇 주일이 걸릴지 who knows. 그러면 11월 17일 연방정부 폐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래도 내년에 되기는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그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한 결과 그렇게 되면은 크리스마스 지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의해서 더 많이 숨진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케빈 맥카티의 이런 그 하원 의장직 몰락한 것은 당이 너무나 급진주의로 민주당과는 절대로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양당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출은 이 분노의 시대에 공화당의 타락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포착된 그 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 애틀란틱이요. 이 이코노미스트는 그 누가 썼는지 그 이름을 적지 않기 때문에 뭐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고, 잡지 그 애틀란틱에서 이 제목이 판타지와 현실이 충돌할 때 데이빗 거프롬이라는 아주 뭐 그런 방면에 정치 방면에 정통한 사람이 쓴 겁니다. 공화당에서 리더십을 차지하려면 지금 필수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신 분들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필수적인 조건이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뭐 지금 백악관에 있는 그 바이든이 실제 바이든이 아니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십니다. 그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것, 그리고 2022년도에도 공화당이 지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사이에 여러 선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하는 망상을 이끌고 가야지 공화당에서 리더십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을 때도 지금 힐러리 클린턴 모습이 보이네요. 파퓰러 보트에선 졌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다 한 표 한 표 찍는 거는 300만 표 이상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미시간이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힐러리 클린턴이 외면을 했었던 블루 칼라 그런 쪽에서의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선거인단 표로 이긴 것이지 2016년 이겼고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중간 선거에서 엄청나게 졌죠. 2020년도 대통령직에서 졌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선거에서 막 결선까지 치러서 2021년도 조지아주를 얘기를 하잖아요. 상원에서 결국은 상원 다수당직을 잃었고 이번에도 또 상원 다수당직을 잃은 겁니다. 모든 패배 속에서 공화당이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연과 함께 지금 성공한 것은 딱 이번에 한 번입니다.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것.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긴 했지만 다수당스러운 다수당이 아니라 겨우 민주당과 9표밖에 의석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21대 212. 그러니까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다수당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야당의 표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때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아젠다를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그런데 맥카티는 다수당이 아닌 다수당의 하원의장인데 굉장한 다수당처럼 행동을 하고 소수의 도움이 필요한데 소수를 모욕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막판에도 여기서 왜 민주당이 구하지 않았는가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 그 케빈 맥카티를 하원의장 자리에서 구해주려면 몇 표 보태주면 되잖아요. 지금 9표 보태줬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구해주려면은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많은 걸 받고 구해주리라고 짐작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케빈 맥카티가 그렇게 아주 거만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정부 문을 닫고 안 닫고는 민주당을 위해서 열어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정치의 거래에서 뭔가를 해줄래? 아무것도 해줄 거 없다고. 그리고도 그럼 민주당은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케빈 맥카티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해줄 게 없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그럼 왜 구하지? 왜 구하지? 하는 건 이런 거죠. 케빈 맥카티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원칙을 버리고도 자신을 구하지 못한 사람인데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바이든이 이겼을 때 공화당이 하원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221명이 투표를 해서 147명이 그 선거 결과를 이거 뒤집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에 케빈 맥카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가 언제 진행됐냐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뒤였어요. 트럼프가 백악관을 나가기 얼마 전에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무법자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본인을 지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언제까지나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테이크 케어 할 거야. 이런 얘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동맹이었던 리즈 체니를 그렇게 버리는데 민주당과 설령 약속을 한들 케빈 맥카티가 지킬까? 리즈 체니와 딕 체니의 딸과 케빈 맥카티는 공화당 지도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케빈 맥카티가 사실은 뭐 이념이 강하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나 강한 건 있죠. 내가 하원 의장을 하겠다는 야망. 해서 2015년도에 존 베이너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티파리와 프리덤 코커스 때문에 하고 물러났을 때 폴 라이언이 됐잖아요. 그때 케빈 맥카티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다시 모든 것을 다 프리덤 코커스 강성에게 주면서 된 것이 그거 하나만 그 원칙을 지켰지. 같이 일하던 리스 체니도 쫓겨나는데 앞장서서 쫓겨났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더군다나 진정으로 이 케빈 맥카티가 마가의 신자도 아니고 그게 사실 마가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계속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하원 의장의 직권으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의 그 비디오를 아주 유리하게 편집해서 터커 칼슨이 관광객인 것처럼 유유자적하게 그날 관광객이었던 것처럼 보여주도록 그 테이블 특별하게 터커 칼슨에게만 준 사람이 이 케빈 맥카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빈 맥카티를 어떻게 그 민주당에서 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은 미국을 믿을만해 하고 유일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차기 공화당 지도자가 이제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 그런데 이제는 더 못하겠죠.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비밀리에 정말 이면 계약을 한다던가 이면 계약을 해도 믿을 수 없을 수도 많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다던가 아니면 공화당이 지금 다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 배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적하기를 공화당이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트럼프가 2020년 승리했다는 그 망상에서 2022년도 뭐 여러 가지 그 등등의 뭐에서 이 공화당이 이겼다는 망상과 허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이번처럼 자해를 하고 자기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기 리더는 여전히 이 케빈 맥카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민주당에서 욕을 했겠죠. 그럼 바이든 탄핵안 같은 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멈춰라. say no 했겠죠. 차기 공화당의 리더는 바이든 탄핵을 할 수 있다는 환상과 망상을 버려야지 공화당도 민주당도 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의 문제에 바이든이 개입했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주장이고 지금 이 애틀란틱의 전문가가 얘기하기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아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아를 낳았고 문제아를 키웠다는 것밖에는 지금까지 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다는 것. 더군다나 지난 7년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무법적인 대통령 트럼프를 보호하고 그 가능하게 하는 그런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나쁘다고 믿고 있고 믿고 싶고 주장하는 이 같은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공화당은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트럼프가 돈을 뭐 많이 자산을 부풀려서 융자를 많이 받은 게 뭐가 죄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 그러면 대통령 안 해야죠. 그렇게 다 가짜로 거짓으로 해서 돈을 번 것을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공직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가 왜 공직자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공화당은 힘들다는 겁니다.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하원 의장은 더한 서커스를 해주기를 공화당의 일부 몇몇 사람들이 바랄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위기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케빈 맥카티는 트럼프 옆에 붙어서 여러 가지 자기 영혼을 계속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다가 영혼을 포기했다고 할까? 여기 영혼을 포기했다고 점잖게 쓰셨네요. 이분은 트리니티 포럼의 선임연구원 피터 웨너 씨. 그러다가 결국은 본인이 살지 못했죠. 공화당은 지금 이코노미스트와 애틀란틱은 케빈 맥카티, 그 직전에 폴 라이언, 또 존 베이너까지만 말씀을 지적을 했지만 저는 뉴트 깅그리치도 굉장히 생각이 나거든요. 뉴트 깅그리치 당시에 뭐 가족의 같이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하원 의장으로서 그 당시에 40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 의장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탄핵을 막 밀어붙이고 했고 본인도 물론 나중에 결혼 중에 뭐 어페어가 있어서 그랬으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 클린턴을 탄핵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공화당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뉴트 깅그리치가 나중에 하원 의장이니까 하원 의장의 임무를 하려고 민주당과 조금 협상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케빈 맥카티처럼 쫓겨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오니까 본인이 사임해버렸거든요. 그리고도 저는 더 웃기는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본인도 쫓겨나고 나서는 지금 그 뉴트 깅그리치가 이 케빈 맥카티를 쫓아낸 맷 게츠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을 제명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뉴트 깅그리치도 본인이 쫓겨나기 전에는 어떻게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됐는가 굉장한 맷 게츠와 같은 반란자였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완전 극단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극단이 그 당시에 통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원 의장이 됐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서 본인도 쫓겨났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그 극단적인 세력을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공화당의 지금까지의 DNA인지도 모른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2달 전부터 지금까지 공화당은 항상 내부에 그 같은 분열이 있었고 거기에 공화당의 아주 기가 센 사람들도 살아남지 못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원 의장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낸시 펠로시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 할멈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지독하고. 그런데 maybe 그처럼 지독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툭툭 튀어오르는 그런 반란파들을 진압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공화당은 그건 안 되고 그럼 지금 하원 의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케빈 맥카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 없습니다. 짐 조던 프리덤 코커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도 사실은 또 케빈 맥카티와 친해요. 케빈 맥카티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직책에 다 줬잖아요. 그게 짐 조던, 스티브 스칼리스, 서열 2위, 케빈 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보수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미래를 참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매체 보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러시아 매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터커 칼슨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뉴스에 대해서 미국은 망해가 이런 식으로 엄청 보도를 합니다.